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퇴직금을 2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IRP 계좌로 받으면 일단 2억이 그냥 다 들어가요. 세금 안 떼고 들어가요. 근데 일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고 1억 8천이 들어와요. 이미 세금 100%를 낸 거예요. 원천징수를 딱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IRP에 들어간 2억에서 내가 이거 일시금으로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RP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 안에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이제 저도 이제 IRP 계좌가 없는데 네.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제가 이제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을 네. 받잖아요. 근데 이거를 일시불로 받아서 홀라당 까먹는 것보다는 IRP 계좌에 넣어라. 뭐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퇴직금을 좀 일단 전략적으로 제가 이제 쓸까요? 두 가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세액공제 아까 받으려고 IRP를 만들었어요. 근데 55세 이제 퇴직금 법이 바뀌어갖고 55세 이전은 무조건 IRP도 퇴직금을 받으셔야 돼요. 오, 무조건이에요? 네, 55세 이상이 되면 네. IRP도 받을 수 있고 네. 일반 급여계좌로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뭐냐면 IRP는 중도인출 규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따라서 개인 세액공제 받던 IRP 계좌에 퇴직금을 받아서 여기다 합쳐버리면 근데 이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사용할 용도가 있으셨다면 이걸 다 해지하셔야 돼요. 그럴 때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세액공제 받은 거 해지하면 추징세 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세액공제 받은 거 네. 토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합산하시면 안 돼요. 따라서 세액공제 받는 IRP하고 퇴직금용 받는 IRP 두 개를 구분하셔야 돼요. 아,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겠네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퇴직금을 다른 IRP 계좌에 안 받고 그냥 사용하던 계좌에 받았는데 나중에 뭔가 소득을 좀 올리려고 봤더니 돈가스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내가 해보고 싶다. 내 목돈이 들어가니까 그 계좌에 있는 돈을 5천만 원 정도 뺏으려고 하면 그때 안 된다는 안 거예요.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IRP 계좌는 법정 인출 사유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뭐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1억이 들어있는데 5천만 원을 뺏은다. 네. 이렇게 되면 뭐냐면 이걸 다 해지해야 되면 다 해줘야 되는군요. 예전에 세액공제 받은 거를 다 뱉어내야 돼. 16.5% 기타 소득세로 추징을 당해요. 그래서 따로따로 이렇게. 네, 네, 네. 아, 네. 금융회사마다 한 개씩 만들 수 있어요. IRP는. 오. 네. 두 번째 또 뭐냐면 우리가 이게 퇴직금을 받다 보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선생님, 연금으로 수령할 선생님. 아직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아직은요? 아직은. 근데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선생님들도 점점 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적립금의 금액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져요. 적립금이 적으면 한 1,000만 원, 1,500만 원이면 연금으로 받아도 얼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그냥 일시금으로 찾아 쓰시는 선생님들이 많은데 네. 적립금이 뭐 1억, 1억 5천, 2억 이렇게 되면 연금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고 지금 이런 아까 제가 현금으로 위주로 해서 은퇴 생활비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동의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겠다는 선생님들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우리가 퇴직금을 받을 때 IRP에서 받을 수도 있고 일반 계좌에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일시금으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선생님들도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무조건 IRP에서 만들어서 IRP 계좌를 만들어서 받은 다음에 일시금을 찾아야지 조금이라도 세금을 아낄 수가 있어요. 아, 일시금을 받더라도 IRP에 무조건 넣어놓고 뺐어야 된다? 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찾으면 퇴직소득세 100%를 내야 돼요.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10년 차 이내는 30%를 감면해주고 11년 차부터는 40%를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내가 퇴직금을 2억을 받았어요. 네. 그럼 퇴직소득세가 2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가정을 합시다. 네. 그러면 IRP 계좌로 받으면 일단 2억이 그냥 다 들어가요. 세금 안 떼고 들어가요. 근데 일반 계좌로 받으면 세금을 떼고 1억 8천이 들어와요. 이미 세금 100%를 낸 거예요. 원천징수를 딱 해버리는 그렇죠. 거예요. 그럼 IRP에 들어간 2억에서 내가 이거 일시금으로 뺐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IRP 계좌는 연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30% 감면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 차 안에 연금 수령 한도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수령 한도가 뭐 예를 들어서 2,400일 수도 있고 2억에 대해서 4,80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2억 중에 2,400이나 4,800에 대한 30% 세금은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아, 네네. 1년에 찾았을 수 있는 그 한도 한에서만 이제 30%를 이제 감액을 해준다. 네.
2년차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일시불 뺐으니까. 그렇죠. 그건 퇴직소득세 100% 내야 되는데 네. 요 1년 차에 받을 수 있는 것만이라도 퇴직소득세 30%를 감면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도 훌륭한 퇴직금을 거죠. 받으면 그냥 귀찮다고 해서 아니 뭐 IRP 나 일시금으로 쓸 건데 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IRP를 만들어서 받으시고 일시금을 찾았으면 다무 2천만 원이면 세금이 꽤 크죠. 한 150만 원 정도 뭐 그 퇴직연금 언제 가입했냐에 따라서 한 150만 원에서 뭐 75만 원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하실 건 뭐냐면 반드시 일시금을 쓰시더라도 IRP를 만들어서 일시금을 찾아 쓰시라. 와, 요거는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는 정말 꿀팁인데. 아니 뭐 저만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예, 이제 우리 에코님은 처음 들어봤다니까. 아, 네. 우리 모르시는 분 시청자 많으실 건데. 선생님들도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아,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네. 근데 궁금한 게 이 퇴직금을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 1억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거를 연금으로 제가 정할 수 있나요? 10년으로 나눠서 받을 건지, 뭐 20년으로 나눠서 받을 건지. 그렇죠. 아, 그거는 이제 개인 사정에 따라서. 지금은 뭐냐면 증권사나 이런 데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법이 네. 정말 다양해요. 어, 일단 기간을 따져서 40년까지도 연장해서 받을 수 있어요. 40년까지. 네, 그 금융회사마다 약간 시스템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40년까지 수령이 가능해요. 그럼 60세에 이렇게 우리가 연금을 받으면 100세까지 수령할 수 있어요. 아. 우리가 보통 보험회사 친구들이 보험회사의 연금보험을 얘기할 때 종신연금형이라는 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사실은 종신연금은 생보사의 연금밖에 없어요.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받는 거. 네네. 근데 과거에 증권회사에서 우리가 연금 저축이나 이런 걸 받을 때는 최대 한 20년 정도 나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신형하고 비교하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도 길어졌으니까. 근데 60세에 받아서 40년을 나눠 받으면 100세까지 받으면 거의 종신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기간도 내가 10년 이내는 안 할 수도 있고 금액도 내가 뭐 앞에 50만 원, 뭐 뒤에 100만 원 이렇게 받을 수도 있고 균일하게 1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고. 아, 그러니까 옵션이 많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나는 그렇게 조건 안 달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찾았을 거야. 이렇게 비정기 인출 서비스도 있어요. 즉 그래요? 뭐에 이제 근거해서 하면 아까 연금 수령한도 얘기했잖아요. 네네. 그 안에서만 찾으면 세금 감면 받으면서 내가 언제든지 뺐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령 방법은 다양하고 네. 자기의 어떤 노후 생활비의 준비 정도, 그 다음에 목표 이런 것들 비교해서 가장 적합한 방식을 좀 선택하시면 좋겠고요.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연금 지급 방식을 선택하면 그 이후에는 변경을 못 해요. 하지만 증권사 상품 같은 경우는 내가 저 증권회사 안 다닙니다. 아,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저 혹시 뭐 은행을 나쁘게 생각하고 보험회사를 나쁘게 생각하고 증권회사 광고하러 나온 사람 같네. 그건 아니고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유연성이나 유동성이나 이런 어떤 소비자의 편의 생각할 때 이런 부분에서 연금을 받으면서도 수시로 그 방법들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유연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떤 그런 생보사에서 얘기했던 종신연금의 장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장점이 아니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해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시는 게 저는 소비자들한테 이 시청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처럼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이 퇴직금하고 국민연금만 믿지 말고 개인연금을 지금부터 좀 알아보셔서 노후를 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